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성능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고성능 차량을 개막한 한국 최초의 GT인 스팅어와 최근 출시된 벨로스터 N으로 영상을 시작했는데, 국내 제조사가 만든 고성능 차량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니 생각보다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제조사는 그동안 좀 대중적인 차량, 즉 보급형 차량을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를 쌓았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과 함께 고성능 차량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BMW M 연구소장을 담당했던 알버트 비어만을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담당으로 영입하면서 어느덧 고성능 차량을 출시하고 있고, 대중차 보급형 브랜드에서 고성능 브랜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을 뽑는다면 당연히 소나타입니다. 벌써 8세대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그랜저보다도 한 세대가 앞서고 있죠. 대한민국 제조사에서 만든 차량 중에서 8세대까지 출시된 차량은 소나타가 유일무이합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차량에서 아반떼와 소나타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소나타의 고성능 N9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N9이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해외에서 사실상 공개된 소나타 N9 차량을 먼저 보시죠. 이렇게 공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위장막 차량의 경우 주요 디자인 부분을 두텀 위장막 커버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나타 N9은 화려한 색상의 페인트 대신 위장막 패턴의 테이프로 그런 부분들을 가려져 있는데요. 주요 부위를 포함한 엔진룸까지 완전히 오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무엇을 알기 위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만 공식적인 세부 스펙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까지 출시 전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까지 출시 전에 이 정도 수준으로 공개되었던 차량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리뷰할 때 디자인을 먼저 소개해드렸죠. 하지만 이 차량은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엔진 정보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소나타 N9에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4기통 엔진이죠. 8단 DCT와 조합이 되어서 42.8토크와 29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기 쉽기 위해 표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출시가 되어서 꽤 괜찮은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소나타 1.6 터보가 있죠. 이 엔진은 K5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27토크에 180마력을 제공합니다. 중형급 차량에서 이 정도만 제공이 되더라도 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차량의 그랜저 2.5 가솔린 엔진은 25.3토크에 198마력을 제공합니다. 그보다 위인 그랜저 3.3 엔진의 경우 35토크에 290마력을 제공합니다. 실용 연료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제공하죠. 하지만 더 작은 차체를 가진 소나타 N9은 그랜저 3.3보다도 오히려 높은 45토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주행 성능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소나타의 공차 중량은 1500km 미만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엔진을 탑재한 G80 2.5 터보와 비교해보더라도 약 한 250km 정도 더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경쾌한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죠. 이렇게 고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8단 습식 DTC와 조합이 되었는데, 소나타 2.5 터보의 조합이라면 가솔린 3.3 엔진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성능을 즐기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나타 N9은 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슬라이드 영상으로 빠르게 소나타 N9을 먼저 보시죠. 현재의 소나타와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먼저 비교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로 타입의 그릴과 크롬 라인 장식을 통해서 도시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나타가 처음 출시가 되고 약 반년 뒤에 출시된 소나타 센시어스 1.6 터보의 이미지입니다. 그릴 아래에 있었던 반짝이는 크롬 몰딩이 제거되었죠. 검정 유광 색상의 그릴이 적용되면서 와일드하고 터프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부분까지는 동일한데 그릴 내부의 패턴과 범퍼 하단부의 디자인,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보조 그릴 등의 총 4가지 부분이 다르죠.
기본 모델의 2.0의 경우 다소 줄의 가로 타입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지만 터보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U자 형상의 크롬 라인이 길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작은 사이즈의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인 그릴과 보조 그릴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도자기처럼 연결되는 듯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터보 모델의 경우 크롬 라인이 제어가 되고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스포츠 지향성 차량처럼 공격적인 느낌입니다. 번호판 아래에 보조 그릴 부분이 제공되지만 2.0 모델과 달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성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N9의 디자인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2.0과 터보 모델이 동일했던 것처럼 N9도 역시 동일한데요. 그릴 내부의 패턴은 중앙 쪽에서 방향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약간 좀 소름이 돋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날카로운 디자인이죠.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도 안쪽으로 방향성이 느껴지는 화살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터보 모델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느낌의 터보와 N9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큰 범위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N9은 고성능을 암시하는 배지가 그릴 상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액세서리 괜히 부럽죠. 꼭 소나타가 아니더라도 하나 구입해서 제 차량에도 부착하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에어 인테이크의 사이즈를 터보 모델보다도 더욱 키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메인 그릴과 보조 그릴 사이에는 한 줄의 저금통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N9 배지를 보지 않는다면 외부 디자인만으로 볼 때 이 차량이 N9 차량임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너분들이라면 좀 더 특별한 차량을 원하실 것 같은데요. 고성능 N처럼 어떤 디자인의 차별성을 제공할지 이 부분도 추가로 파악이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어떨까요? 측면부 디자인은 사실상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만 좀 다르고 도 하단부에 색상 차이를 두게 될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을 서로 비교해보며 2.0과 1.6 터보의 경우 바람성을 가진 마치 바람개비에 같은 디자인이 제공되고 있죠. 하지만 N9의 경우 Y자 형상, 마치 사람의 핏줄이 쭉 퍼져나가는 듯한 터프한 느낌의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6 가솔린의 경우 리얼 머플러가 제공되지 않죠. 덕분에 스포티한 느낌이 덜하고요. 전면부에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크롬 라인 부분을 후면부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리플렉터 하단부에서 이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 터보의 경우 싱글 두얼 머플러를 제공합니다. 확실히 이 부분 때문에 역동적으로 보이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은 이런 리얼 머플러를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죠. 범퍼 하단부 쪽에도 디자인에 있어서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9은 어떨까요? N9에서는 두얼 트윈 머플러가 제공됩니다. 양쪽에 총 4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두얼 쿼드 머플러라고 해야겠네요. 양쪽 모두에 머플러가 제공되면서 균형감도 좋아 보이고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엔진룸의 경우도 레이아웃을 포함한 차이가 좀 있는데 터보의 경우 좀 허전하게 보이죠. N9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면서 좀 더 꽉 채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엔진룸은 출시가 된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추가로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나타 2.0과 1.6 실내 디자인은 사실상 동일하죠. 핸들 하단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N9의 핸들 부분을 잘 보시면 반펀칭 디자인의 핸들과 핸들 하단부에는 N9 배지가 제공됩니다. 별거 아닌 부분인데 작은 부분의 차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제공되는 편이 좋은 것이겠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계기판 내부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계기판이 2.0과 터보의 계기판이죠. N9은 레드 색상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고성능을 암시하는 디자인으로 작은 원형 내부에도 도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입체적이면서 좀 더 부각시키는 디자인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시트의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트는 2.0과 1.6 시트죠. N9 시트는 N 로고가 확실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레드 색상의 파이핑과 스티치가 제공됩니다. 시트의 디자인과 재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확실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인 볼스터의 디자인도 다른데 설마 이 부분에 전동식 방식의 볼스터가 제공은 당연히 되지 않겠죠. 기본 디자인만으로도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이브 모드는 추가로 스포츠 플러스와 같은 기능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전자 배기음이나 커스텀 패키지가 추가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N9의 디자인 차이점은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성능 차량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스포츠 영역의 스포츠카가 아니더라도 대중적인 차량에서 N9 정도면 충분히 고성능을 맛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N과 N9에 대한 차이점도 지금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N이라면 서킷을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면 좋겠고요. N9의 경우 서킷까지는 힘들어도 공도나 고속도로에서 충분한 파워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N 정도면 양산차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포착된 N9의 디자인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서 포착한 사진인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포착된 사진 중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위장막 테이프가 없고 위장막 커브만 가려져 있는데 출시가 임박했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커브와 테이프가 제거되는데 몇 개의 커브만 제거하면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신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그동안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번 주말에는 투싼 풀체인지의 실내 공간을 운전석 1열, 2열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